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 이야기 상담 기법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성경 이야기 상담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성경 이야기 상담의 이론적 배경은 좀 전에 일반 심리학에서 말하는 심리 상담이 이론적 배경이 아닙니다. 또한 이야기 상담에서는 그 이론적 배경이 사상을 배경으로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이야기 상담의 이론적 배경은 크게 6가지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두 번째가 이 성령입니다. 세 번째가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또 성령,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론적 배경이 성경적 심리학입니다. 다섯 번째가 이야기 상담입니다. 여섯 번째가 서사론,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 상담은 이런 이론적 배경 하에서 당창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 상담이 개발될 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성령님이 주관하는 기독교 상담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개발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이야기 상담의 기법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 상담의 기법은 크게 8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지난번에 강의했지만 문제 파악이고, 두 번째 기법이 성경 이야기 선정의 선정입니다. 세 번째가 서사적 읽기가 되고, 네 번째가 인력 탐구다. 다섯 번째가 조명 자료 발견이고, 여섯 번째 기법이 조명 자료 강화에 해당됩니다. 일곱 번째가 재저작, 글을 쓸 때는 재저작하고 얘기할 때는 재진술, 이렇게 얘기도 해도 괜찮습니다. 여덟 번째가 지지적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이 기법을 하나씩 제가 강의해 드리고 같이 또 실습하고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 이야기 상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데, 이 성경 이야기 상담에서 보면 성경 이야기 상담의 기법이 가장 첫 번째 오늘 할 문제 파악입니다. 문제를 파악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해보는데요. 문제 파악이다. 일반적으로 이거는 종전의 심리학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담의 초기에 상담자가 해야 될 과업이 있습니다.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라포, 신뢰감을 형성해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상담에서는 첫 번째가 상담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곧 상담 관계는 곧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상담 초기에 상담자가 해야 될 과업 중에 하나가 내담자의 주호소 문제를 파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담자들과 상담을 해보면 초기 단계에서는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 호소 문제라는 뜻이죠. 내담자가 자기가 겪고 있는 현재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 이거 호소 문제입니다. 이 호소 문제, 여러 가지 호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내담자가 가장 자기가 이 문제를 상담을 통해 다루고 싶다, 가장 핵심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호소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 파악 단계입니다. 이 세 번째가 뭐냐면 상담의 목표를 설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담의 목표는 곧 상담의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 심리 상담이나 또 기독교 상담에서는 이 상담의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상담의 목표는 이 장기적인 목표와 단기적인 목표가 또 이렇게 구분됩니다. 장기적인 목표는 주로 추상적으로 표현됩니다. 장기적인 목표는 오랜 시간에 걸려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입니다. 이것이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이 단기적인 목표는 이번 상담을 통해서 변화되고 싶은 것, 이것을 단기적인 목표 이렇게 말하죠. 일반적으로 이 단기적인 목표는 일반적으로 행동 언어를 표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상담을 공부하시면 이 상담의 초기 단계에서 상담자가 해야 될 과업이 이 상담 관계 형성이고, 두 번째는 주어서 문제 파악이고, 세 번째는 상담의 목표를 설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이야기의 상담을 하면서 이 호소 문제를 파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파악이라는 것은 내담자의 주 호소 문제를 파악하라 이럽니다. 그러면 일반 그 종전의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주 호소 문제만 파악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성경 이야기 상담이 지금 지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담을 하더라도 우리들의 궁극적인 상담자는 성령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상담의 주관자가 되신다, 주관자가 되시도록 하자. 이것이 성경 이야기의 상담을 개발할 때 초기부터 그것을 목표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상담 관계를 형성하고 주어서 문제를 파악한다 할지라도 상담자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게 뭐냐면 상담자의 영성입니다. 왜냐하면 상담자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또 성령님은 내담자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자는, 성경 이야기 상담자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상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자의 영성도 중요하게 체크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이 내담자와 주호소 문제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어떻게 하라는 데서 강의해드리고, 두 번째는 주호소 문제를 파악하는 이 매뉴얼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파악 첫 번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주어서 문제를 어떻게 파악할까라고 했을 때에 세 가지 단계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첫째가 나는 알지 못한다. 두 번째가 나는 알고 싶다. 세 번째가 상담자의 영성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알고 싶다, 상담자의 영성이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종전의 상담을 보면 상담자는 내담자가 왔을 때 내담자의 문제의 본질적 원인을 알고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상담에서는 상담자는 내담자의 현재 겪고 있는 이 증상이라고 말하죠. 나타나는 증상. 이 증상의 원인이, 본질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한 가지 이 성경 이야기 상담에서 이야기 상담의 도움을 받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를 알지 못한다. 이 자세, 상담자의 자세, 상담자의 태도, 상담자의 망가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의 두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나는 이 내담자를 알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알고 싶어요? 우리 상담자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것에 있어서 영성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를 알지 못합니다.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상담을 할 때, 종전의 상담에서는 상담자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것은 나는 알지 못한다는 자세가 단지 나는 이 내담자가 말하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담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모른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라 나는 모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나는 알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야기 상담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탈근대주의에서는 종전의 심리 상담에서 있었던 상담자는 그 내담자의 호소하는 문제에 이 본질적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내담자를 그 문제의 본질적 원인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 이것이 상담자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담을 공부하다 보면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경 이야기 상담의 첫 번째 기술인 문제 파악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앞선 강의에서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알고 싶습니다 라는 이 자세에 대해서, 상담자의 자세에 대해서 5가지로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상담자가 내담자를 알고 싶다면 그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담자가 내담자를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삶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담자는 자신의 겪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에 억압된 감정이 밖으로 방출되면서 내가 이래서 이 문제가 이것으로 인해서 이래 왔구나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된다. 이것을 상담에서는 자각한다. 스스로 자자 깨달아 스스로 깨닫게 된다. 알지자 깨달아 알면서 깨닫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심리 상담은 상담자가 말을 해야 됩니다. 내담자가 말해야 됩니다. 내담자가 말을 해야 상담자는 내담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자 나는 알고 싶어요 라는 이 태도는 어떻게 구현될까?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이것입니다. 어떻게 될까 했을 때 이것이 바로 베이직 카운셀링 스킬입니다. 상담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입니다. 상담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 커뮤니케이션 기술입니다. 의사소통, 다른 말로 하면 소통의 심리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통과 커뮤니케이션과 스피치는 다릅니다. 스피치는 내가 말을 잘하는 겁니다. 내가 말을 잘하여서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여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 이것이 스피치입니다. 그래서 스피치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은 그렇지 않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내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말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러면 상담은 어느 영역이냐? 스피치에 있냐? 커뮤니케이션에 있냐 했을 때 상담은 스피치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베이직 카운셀링 스킬은 가장 기본적인 기술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입니다. 나는 당신을 알고 싶다. 상담자가
나는 내담자를 알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은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됩니다. 소통의 심력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는 알고 싶다는 구체적인 상담 기법이 뭐냐면요. 제가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한번 보시죠. 이 책이 이 마음을 움직이는 커뮤니케이션 기법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 나는 알고 싶어요 라는 기술들이 구체적으로 제가 소개해 놓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나는 알고 싶어요 라는 기법들을 성경 이야기 상담에 제가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나는 알고 싶다라는 것의 구체적인 기술이 뭘까 했을 때 이런 것들 여기에 제가 소개를 다 해두었습니다. 또 여기도 있죠. 여기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는 알고 싶다 이 기술들을 이런 식으로 제가 책에도 이렇게 소개를 해두었습니다. 이 마음을 움직이는 커뮤니케이션 기법, 저자는 박민수입니다. 출판사는 시그마 프레스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강의를 해보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베이직 카운셀링 스킬 나는 알고 싶어요 구체적인 기술이 뭐냐면요. 첫 번째 관심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상담 기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관심입니다. 관심이라는 것은 한자로 관계할 관자, 마음 심자입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은 내 마음가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담자가 내담자와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어도 그 마음을 내담자가 알아차려야 신뢰관계가 형성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관심기법이란 말입니다. 관심기법 여러분 아시다시피 크게 5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 컨택입니다. 눈을 봐야 됩니다. 눈도 여러분 계속 보면 안 되겠죠. 이 눈과 목 사이 이 삼각구, 역삼각구도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스마일, 미소를 지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 고개 끄덕이. 네 번째가 이 추임새. 그래. 다섯 번째가 편안한 자세입니다. 이것이 관심입니다. 이 상담자가 이렇게 네, 예, 그렇군요. 이 적절하게 반응을 보여주면 내담자는 알아차립니다. 야, 우리 상담자는 나와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야, 내 얘기를 참 중요하게 생각 이렇게 마음 들거든요. 그러면 그냥 오픈마인드,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게 신뢰관계 형성이잖아요. 마음의 문을. 이때 막 상담자가 아는 척하고 당신의 무엇이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무슨 경험을 하였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듣는 것이죠. 그런 마음의 문을 열 때 비로소 두 번째 기술, 가장 중요한 기술이 경청입니다. 경청이라. 이 한자로 보면 경자가 기울일 경자. 내가 기울인다. 청자, 들을 청자. 내가 내담자에게 기울여서 듣는다. 이때 내가 사라지는 것이죠. 무엇을 기울일까? 무엇을 기울일까 했을 때 이게 들을 청자입니다. 들을 청자. 이 들을 청자에 보면 이 한자의 의미가 정확히 들어있습니다. 들을 청자. 귀 이자에 눈목자에 마음심입니다. 나의 귀와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을 상대에게 기울여 듣는 것, 이 경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눈과 내 귀와 내 마음이라 마음심자라. 귀자, 눈목자, 마음심자라. 이 세 가지를 상대에 깊게 기울여들면 그때 내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상담자는 사라지고, 상담자 갖고 있는 이론도 사라지고, 상담자가 갖고 있는 경험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사라지고 없어요. 누구냐? 내담자만 있습니다.
이렇게 깊이 진짜 모르잖아요. 그럴 때 이 눈과 귀와 가슴을 통해 깊이 있게 들어보니 내 남자가 걷는 길을 함께 걸어가고 내 남자가 만나는 사람을 내가 함께 만나고 내 남자가 경험하는 것을 내가 함께 경험하다 보니 비로소 그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 심정을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공감입니다. 함께 공자 느낄 겁니다. 함께 느낀다. 이 중국의 사람들이 공감을 번역하기를 지난번에 중국 가서 강의했을 때 동일심이라 같을 동자 하나일 자 마음심이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나는 알지 못합니다. 이 자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여기 소개한 이 책을 통해서도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자의 영성입니다. 이거 굉장히 독특하죠. 성경 이야기 상담의 독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 이야기 상담을 개발한 오성 교수님과 12년 전에 이것을 개발을 하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성령님이 주관하는 상담자가 되자. 상담자도 하나의 성령의 통로가 되자. 그래서 내 남자는 이 상담자의 사람인 상담자에 와서 상담하지만 상담자는 통로가 되어서 성령님의 통로가 되어서 이렇게 내 남자에게 흘러가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파악 단계에서 다른 상담과 독특하게 상담자의 영성을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 책들을 보면 지금부터 성경 이야기 상담 실습 가이드 이 책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이 책이 시그마 프레스에서 나왔죠. 이 책은 성경 이야기 상담 이론적 배경을 학문적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성경 이야기 상담의 실습 가이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상담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담 기술에 대한 매뉴얼이 없습니다. 이 많은 이 상담 이론들을 보면 매뉴얼이 없어서 참 안타까움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 상담을 개발하면서 굳이 이 성경 이야기 상담을 공부하는 상담자들이 상담자에게 도저히 형식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 책을 보면 그대로 하면 되도록 하자. 기술을 연마하도록 하자.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에 참 무협지를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 중국 무술영화 쿠오 이런 거 굉장히 치권 이런 거 좋아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요. 이 동양에서의 무술을 하는 사람들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 가져서 연마하면요. 스승을 만난 것보다 더 많은 연마를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이 책을 저희들은 만들었습니다. 이 상담자의 영성을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상담자의 영성 체크리스트도 저희들이 넣어놨습니다. 여기 보면 이 상담자의 영성 체크리스트 넣었습니다. 이만큼 왜냐하면요. 지난번 성경이야기 상담의 이론에서도 강의해드렸듯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신 분이고 그 성령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상담자의 영성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이야기 상담은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알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알고 싶기 때문에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했습니다. 이 협력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신뢰 관계도 형성하지만 또 하나는 상담자와 내담자뿐만 아니라 특히 상담자는 성령님의 의지에서 성령님과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상담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용어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성령님과도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이야기 상담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의 영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나는 알지 못한다, 이 문제 파악 단계에서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알고 싶습니다, 상담자 영성 이렇게 강의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담을 할 때 이 문제 파악 단계에서는 내담자가 이 문제 파악 단계가 일회기 상담으로 끝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담자에 따라서 내담자의 문제에 따라서 이 문제 파악 기술이 한 회기로 끝날 수 있고 아니면 10회기도 갈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심리 상담에서는 전문 상담에서는 한 회기 상담을 60분, 50분에서 60분에 말합니다. 또한 이렇습니다. A라는 사람을 상담했는데 한 번 상담에 성경의 상담을 기술 첫 번째 기술에서 8번째 기술 그대로 다 갈 수도 있습니다. 내담자에 따라서 다르고 내담자의 문제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 파악 기술할 때 문제 파악을 할 때는 베이직 카운슬링 스킬을 정확히 사용하시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 상담은 이 베이직 카운슬링 스킬인 베이직 카운슬링 스킬 가장 기본적인 상담 기술 위에 이렇게 기법이 쌓여져 가야 됩니다. 이렇게 요 위에 쌓여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 이야기 상담의 기술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기법 위에 쌓여가 기법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 이야기 이 상담에서 먼저 우리가 실습해야 되는 것은 호칭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누군가 상담할 때 선생님 이렇게 내가 호칭을 쓰면 그 언어 속에 그 사람을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사회 구성주의 기억하시죠? 사회 구성주의에서는 사람은 언어라는 구조 속에서 형성된다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있기 전에 이미 언어가 있을 때 이래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십시오. 박민수 하면 박민수라는 이름 안에 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또 목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상담하는데 사람들 목사님 그 호칭 속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의 상담에서는 이 호칭까지도 이 내담자에게 선택권을 주어라 이런 말합니다. 그래 그 사람이 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여러분들이 이 상담 실습하신다 생각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담하는 동안 제가 당신을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저는 그러면 민수씨라고 얘기해 주세요. 내담자가 말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해야 됩니다. 민수씨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러면 민수씨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런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의미는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담자 그러면 그것을 다시 되물어 봐주는 것. 그래서 당신은 이래해서 민수씨라고 호칭해달라 그런 것 같네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 얘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원함의 질문입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무슨 얘기 할까요? 어떤 얘기 하고 싶어요? 이 원함의 질문은 해결 중심 상담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습니다. 해결 중심 상담에 do you want? 당신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당신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당신은 이번 상담에서 무슨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문화의 차이가 있거든요. 사회 구성적 문화적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장을 길게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한번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상담을 할 동안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 상담을 마쳤을 때 도움이 되었구나, 도움을 받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민수 씨, 오늘 우리가 상담을 할 텐데 상담하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참 도움을 받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주면요, 내담자가 굉장히 편합니다.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이것보다는 민수 씨, 오늘 우리가 상담을 할 텐데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내가 참 도움이 되었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상담 시간뿐만 아니라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선배나 후배나 옆에 또 신자들이나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아이고 또 우리 선배님 오늘 우리 이제 얘기해요 라고 했어요. 그럴 때 이 기법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후배님, 오늘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가 이 얘기가 마쳤을 때 내가 참 도움이 되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굉장히 효과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는 공감도 해주고 해주고 경청, 내 눈과 귀와 마음을 온전히 기울여 들어보면 그 사람이 정말 심정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거든요. 말하고 전 어디가 보면 알아차리거든요. 그때 내가 대물어 봐준 거예요. 대물어 봐줘.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끝났으면 문제 규정 질문입니다. 이 문제, 그 사람이 이게 주어서 문제 파악하는 것이죠. 이 문제 중에서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내담자가 여러 가지 얘기를 내놓습니다.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는데 민수 씨, 오늘 제가 민수 씨와 민수 씨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수 씨가 말한 문제는 A와 B와 C와 D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민수 씨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리고 또 문제에 이 영향의 질문이 있습니다. 책에 있죠. 문제 영향. 그러면 민수 씨, 이것이 당신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이것이 민수 씨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이것이 민수 씨의 감정에 어떤 이 영향을 파악하는 질문을 하죠. 이렇게 질문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뭔지 규정했다면 이제 문제 파악인 거죠. 이제 문제를 파악해서 협의하에 합의해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내담자와 문제를 파악할 때 내담자와 협의하에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꼭 상담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도 누가 얘기할 때도 문제를 규정 지을 때도 문제를 파악할 때도 이 기법을 사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상담자가 되려면 이런 문장들을 외워야 합니다. 배울 학입니다. 배울 학자 익히 있어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결국은요, 여러분들이 무술 공부, 제가 무협지를 보고 이럴 때 결국은 무술의 달인이 되는 것은요, 이 무술에 어떻게 하는지 이 도법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내가 몸으로 계속 익혀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좋은 상담자도 결국 외워야 돼. 이 문장들을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뭐뭐인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이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뭐뭐인 것 같은데 문제 파악에도 규정했던 거 있죠? 제가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민수 씨, 현재 당신의 문제는 이거인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물어봐요. 그러면서 내담자는 맞다고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다고 하면 그게 이제 문제 파악이 된 거고 합의하에 된 거고, 아니요 하면 다시 협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담자가 나의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하면 그걸 찾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게 문제 파악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담이 다 마치고 나면 보편적으로 저는 이런 말입니다. 각 회기당 저는 이런 말입니다. 상담에 마쳤을 때는 제가 내담자에게 우리 민수씨, 우리가 오늘 상담을 다 마쳤는데 오늘 상담을 통하여 민수씨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민수씨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내담자가 1시간 동안 상담했던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다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이야기 상담의 실제 기술에 대해서 강해 드렸습니다. 그 기술은 첫 번째 기술이 문제 파악 단계입니다. 이 문제 파악 단계를 일반적으로는 주호소 문제 파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 파악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파악된 문제가 이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 파악을 할 때 문제 파악 단계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 어떤 개념 뭘까 할 때 나는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가 그래서 나는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가 상담자의 영성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나는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상담자와 내담자는 상호 협력적인 관계고 그 상호 협력적인 관계는 뭐로 표현되는 것? 내담자가 말을 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내담자가 말을 하도록 도와주는 상담자의 5가지 태도에 대해서 제가 강의해드렸죠. 빈센트 반 고의 그림을 보고 그 뭐냐면 지지자, 기다림, 또 포용력, 그 다음에 눈높이, 5번째 안정감에 대해서 강의해드렸습니다. 이거 망가짐이죠. 이런 망가짐을 통하여 나타날 외현적으로 나타날 상담자의 기술은 베이직 카운셀링 스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이 문제 파악 단계에서 이 상담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이 상담의 기본적인 기술,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연마해야 될 겁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이야기 상담 문제 파악 단계를 강의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